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오인영 교육본부장께서 홍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만 21년째 홍채를 보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좀 무대에 섰는데, 여러분 홍채는 이제 마음의 창이다 이야기 혹시 들어봤나요? 네, 그리고 건강의 창이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몸에 1000냥이면 우리 눈은 900냥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채를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 더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치매 쪽 굉장히 많이 두렵고 또 떨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홍채는 그런 걸 좀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또 중풍 쪽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그런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홍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장인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도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맥주만 먹으면 막 화장실 달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팥을 먹었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화장실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낙지, 여러분들 좋아하죠? 낙지, 꿈틀건 낙지. 그거 먹었는데 막 설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밀가루 먹었는데 그냥 변비가 심한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체질이 다르고 또 장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냐 이거죠. 이 장이란 것은요, 제2의 뇌라할 정도로 한 번 그것이 인식이 되잖아요. 장도 그것을 똑같이 발현시킵니다. 만약에 내가 팥을 먹었는데 속이 안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팥을 먹었는데 좀 내가 속이 싫어온 것 같다. 생목이 너무 온 것 같다. 그거는 늘 먹어도 속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속이 안 좋다는 것은 뭐냐면 위장이 안 좋아지면요, 장도 같이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몸에 음식이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 장이 푹 떨어버려요, 이렇게. 그 떨어본 게 뭐냐면 설사로 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안 좋은 걸 먹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틀 3일을 자고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숙변이라고, 숙변. 이 숙자는 뭐냐면 잘숙자. 변이 잔다는 거죠. 그럼 내 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혈액이 오염되고, 또 혈액이 오염되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LDL은 올라가고 H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육식을 먹어서 그냥 우리가 고지혈증 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명확관하게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고 장 운동만 잘해도 내가 좋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장이 결로 되어 있죠. 결. 그래서 위로 올라간 데서 상행결장. 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연동운동을 잘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질러간다고 해서 횡행결장. 가로행자죠. 횡행결장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니까 무슨 결장일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근데 하나만 직장이에요. 하나만. 이거 보니까 S결장이 있으면 여기 직장인데, 직장도 만약에 결로 되어 있으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가겠죠. 나머지는 연동운동에서 이렇게 내용물이 잘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마지막 직장만 뽕 내려가라고 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결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자, 1번 장에 몰려 있다. 2번 겨드랑이 임파선에 몰려 있다. 3번 서해부 쪽에 많이 임파선에 몰려 있다. 4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면역세포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항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 장내에는 무려
개 정도의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다고요? 500개 정도 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많은 유해균과 유익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에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면역세포들 있죠. T세포라든지 B세포라든지 이 면역글로빈이 딱 오자마자 그것을 딱 잠식하고 먹어버리는 현상을 하는데 특히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강해집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활동력이 대단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내가 음식을 먹었으면 잘 나갈까요? 더 잘 나갈까요? 잘 나간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이를 많이 먹고 막 주름살이 많은 것 같고 빼짝 마른 것 같고 검버섯이 많은 사람들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투명하거나 맑게 보이거나 뭔가 좀 향기가 있는 얼굴은 볼 것도 없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장이 매니매니 못못당 해발나게 억수로 좋아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나이 보면은 검버섯이 싱그럽게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름 많은 사람들 있죠. 변비가 심해요. 변비가. 딱 저는 보면 압니다. 막 얼굴이 그냥 다 같은 동년배인데 굉장히 유사해요. 아주 그냥 너무 그렇게 주름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변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퉁퉁한 사람들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물이 있는 변을 많이 봅니다. 그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가지고 한번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비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변비인가? 그리고 그 변비가 나오면 어떤 해결책을 갖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성 변비를 부르는 대장이죠. 우리가 변비하면은 이 만성 변비를 말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에서 있는데 어디가 되게 많이 물려있어요, 변이? 여수결장.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초보자는 직선도로는 다 잘 달립니다. 어디가 좀 힘들어요? 어디가? 코너. 이렇게 코너링 할 때가 굉장히 초보자와 베테랑 차이가 나듯이 우리가 항상 이쪽에가 변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결장에? S결장이 많아. 자, 이쪽에 굉장히 꾸불꾸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불어터져 있는 것을 우리가 풍선대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변비라 부르는데 이 안에가 굉장히 많은 변이 몰려있으면은 고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맞아요. 여기가 쓸데없는 변이 많이 물려있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면 유해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숙변이라고 그래. 무슨 변? 이 숙자는 여인숙할 때 쓰는 잘숙자라고 그래. 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숙변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디가 고통스러웠냐면요. 이쪽에 S결장이 이렇게 불어터져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난소가 고통을 많이 받아요. 특히 여성은 난소암이 있죠. 되게 난소암이 양쪽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많아. 이거 뭘까? 그렇지. 독소가 많이 나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 돼요. 왼쪽에 유방암이 더 많아. 왜 그럴까? 이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심정도 검사는 이상이 없어. 근데 자꾸 막 벌렁벌렁하고 그냥 자꾸 뛴다 이거야. 그러면 심장이 왼쪽에 있어야 아니면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왼쪽으로 되게 몰려있죠. 그러니까 하행결장이나 S결장에 많은 숙변이 몰려있으면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장기들이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으면 움츠릴까요? 아니면 이완될까? 움츠려갖고 있어. 장기들이 긴장돼 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쪽에 있는 난소암이 있는 사람들은 왼쪽이 많은데 그건 뭐냐면 변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굉장히 본인은 모르나 안에서는 아주 요동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긴장된 대장이 있네. 아까는 불어터져 있는 장을 봤다면 지금은 반대로 협착된 대장, 긴장돼 있어. 어디가 긴장되어 있냐면 여기 S결장.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에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S결장이 넓어지거나 좁아져 있어. 긴장돼 있으면은 여기 보니까 장이 결로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결 모양이 있어 없어? 결 모양이 있다 없다? 1번 결 모양이 있다. 2번 결 모양이 없는 것 같다. 3번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죽고 싶다. 네. 여러분 결 모양은 뭐냐면 당구공처럼 말랑말랑 연동운동하면서 변을 몰아내요. 그런데 여기는 결 모양이 있어 없어? 연동운동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그냥 엄마리 그냥 힘을 내서 변을 보려고 해도 나오질 않아. 다시 말해서 이 긴장된 변비 아까 풍선대장보다도 여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은 되게 긴장된 이런 대장에서 많이 온다. 용종은 이런 S결장에서 많이 와. S결장에서. 용종 뭔 말인지 알죠? 장 내막에 오돌토돌하게 마치 무덤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되게 다발성 용종. 다발성 용종이 뭐냐면 용종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S결장 쪽에 굉장히 변비가 심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힘을 써도 안 나오니까 늘 변비약을 먹고 살아. 여러분 변비약을 먹고 살면은 미안한데 변비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떨어가지고 그걸 나오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장이 스스로 연동운동을 했어? 억지로 했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봐. 없는가 봐가지고 그 약이 들어올 때만 움직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무력증이라고 그래. 그럼 변비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어.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조치를 취하는 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가 긴장된 변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 말을 잘 들어요. 용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발종을 줘. 따발종을 줘. 이 따발종이 뭐냐? 다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용종이 많은데 제거했는데 또 생겨. 여러분 생길 때마다 이렇게 수술해야 되겠어? 아니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되게 제거에만 신경 쓴다고. 물론 제거하고 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용종은 많이 들어봤는데 개실은 처음 들어봤을 거야. 개실은. 용종은 뭐냐면 장 점막 안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용종이라고 그러고 개실은 뭐냐면 반대로 장관 바깥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개실이라고 그래. 따섭니다. 개실. 용종은 허벌나게 많이 들어봤는데 개실은 처음 들어봤잖아요. 개실인 사람 위험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개실이 뭐냐면 숙변 주머니라고 그래요. 따스합니다. 개실은 숙변 주머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변이 들어가면 잘 나오는 구조일까요? 잘 나오지 못한 구조일까요? 잘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찬다 안 찬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가족 중에 방귀를 뀌는데 유독히 냄새가 심한 사람이 있어. 막 소방차를 불릴 정도야. 다행히 여기는 안 계시는데 일반 방귀 냄새가 아니라 너무 이건 심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개실이 있어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 왜 가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이 개실이 터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여러분들 그 맹장 있죠? 맹장. 맹장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자, 1번. 맹장은 오른쪽에 있다. 맹장은 왼쪽에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죽고 싶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터져가지고 수술하다 보니까 본인이 맹장이 왼쪽에 돼 있구나 생각하는데 맹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터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맹장이 왼쪽에 있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개실이 터져서 그래요. 여러분요, 이거 한번 터지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장내 안에서는 엄청나게 텐션,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잖아요. 마치 축 터져버려. 그런 똥찌꺼기가 간에 닿으면 간이 녹아불고요.
콩팥이 나면 콩팥이 녹아불고, 그리고 이 복막 있죠? 우리 복막염 들어봤죠? 그냥 그런 것들이 배 안쪽으로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배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빨리 달려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참고 막 땀을 내고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날 죽습니다. 이만큼 개실이 무서워요.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질문하신 분은 그런 현상이 가끔 있다, 이거야. 집안에 있든지, 나한테 있든지.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가스가 찬다는 이야기고, 뭐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꾸 배가 더불어가거나, 자꾸 꼬르륵 소리가 잘 나거나, 이거 뭐냐면은, 개실이 있을 수 있는 증거예요, 개실. 그리고 유독이 방귀를 잘 낀 사람이 있어. 여러분, 방귀 잘 낀 사람이 있고 방귀 잘 안 낀 사람이 있다?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방귀 못 끼는 사람이. 자, 1번. 방귀를 뻥뻥 마르게 잘 낀 사람이 있어. 막 다닐 때마다 우당탕탕탕 빵빵 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방귀 소리가 안 난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예? 안 난 사람? 지금 굉장히 막 갈등이 생겼어요. 여기 이렇다고 저기 저렇다 하는데 방귀가 많은 사람은 안 좋습니다. 방귀가 많다는 것은 소화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장작을 태웠는데 연기가 많이 나야 돼? 아니면 연기가 안 나야 돼? 연기가 많이 난다는 것은요, 안에 가스가 많이 차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방귀가 많다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우당탕탕 뜨르르 뻥뻥 막 이렇게 나잖아요? 이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방귀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내 환경이 젖은 장작이 많은 거야. 여러분, 내 몸에 들어가서 장작이란 뭐냐면 쉽게 말하는 건데 음식물이 젖어 있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연기가, 가스가 많이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위장이 소화가 잘 되면요, 다 태워버려요. 그냥 입자를 다 쪼개버린다고. 다시 말해서 장이 쉽게 말하자면 부담이 안 되도록 딱 해버린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장에서 고생을 합니다. 위에서 해결해 줘가지고 장에 도달해야 하는데 위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밑에 그냥 다 머물러 있어. 젖은 장작으로.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다닐 때마다 우당탕탕탕 뜨르릉 빵빵 이렇게 소리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한 분이 좀 그런 현상이 좀 있긴 하는데 그 해결책을 자꾸 알려드릴게요.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개실이에요. 이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잘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홍채를 하면서 정말 해결책을 많이 찾았는데 대장하수는 말 그대로 뭘까요? 행행결장이 가로를 잘 이렇게 딱 행으로 가야 되는데 쳐져 있죠. 이걸 대장하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장하수의 원인은 뭘까요? 많이 퍼먹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많이 먹으면 여기가 처져요. 그래서 과식을 즐겨하는 사람이 없는데 없는데 문제는요, 이 대장하수가 밑으로 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장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자궁이 있고 여기가 방광이 요 정도 위치하거든요. 방광이. 여러분, 행행결장이 방광과 위치한과 동시에 방광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고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화장실 들랑달랑한 사람 있죠. 방광이 온 사람들은 이 원인은 뭐냐면 이 대장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장하수가. 조금만 자극을 해도 가야 돼. 왜냐하면 방광이 자극되면 바로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결국은 유난히도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 있고 유난히도 방광염 잘 된 사람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의사들이 잘 몰라. 저는 이쪽에 연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명확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행행결장이 처지잖아요. 방광이 염증이 오면은요, 콩팥이 나빠집니다. 키드니 신장이죠. 방광이 나빠지면요, 신장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허리야 가서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어. 허리 쪽에 찍으면 검사하는 이상이 없어. 근데 갑자기 눈 깜빡깜빡하면서 한 2, 3일 가죠. 그것은 허리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이.
갑자기 신장에 염증 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가서 그냥 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러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래. 그 이유는 뭐냐면 방광에 염증이 온 사람들은 거의다가 콩팥에 부담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삐끗한 것처럼 막 신장을 때려버립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죠 지금. 네. 그렇게 문제가 와. 아주 심각하네. 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더 심각한 거 안내드릴게요. 여성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짠! 봐봐. 자, 대장하수. 자, 여러분 봐봐요. 행해결장이 이 정도가 정상인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을 자극시키고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자궁이 쫄아듭니다. 위축이 돼, 위축이. 여러분 자궁은 얼마나 큰 것 같은데요. 계란밖에 주먹보다 좀 적어요. 뭐 큰지 합니다만 적습니다. 자궁이.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디스토션, 찌그러져 있죠. 여기는 정상이죠. 자, 여러분 찌그러져 있고 자궁이 위축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행결장이 내려와가지고 힘들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 그리고 독소를 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 그러면 이 자궁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궁 내에 있는 모혈관들이 수축이 돼 있을까 아니면 유한이 돼 있을까? 그렇지. 자궁이 수축이 되면은 다시 말해서 모공이 수축됐다는 이야기고 모혈관이 수축됐다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잘 안 되면 뭔 일이 생길까? 자궁이 냉하게 될까 따뜻하게 될까? 그래서 냉증이 많은 거야. 이해했어요? 엊그저께 몇 분이 고생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걸 냉대라고요. 냉대야. 여러분 자궁이 따뜻하면 냉대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통이나 냉대는 왜 생기냐? 대장하수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어. 여러분 생리통 심한 사람 있죠? 왜 심하냐면요. 자궁이 차고 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한 달마다 이렇게 달글이라고 그러죠? 월경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왜 힘드냐면 여기 안에서는 시간이 되면 여기 자궁 내막이 있거든요. 이 부드러운 혈액이 터져나온 걸 생리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가 차게 되면 부드러운 혈액이 잘 터질 수 있을까? 잘 안 터질까? 안 터져요. 우리가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차면 굉장히 어떠죠? 딱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끈적끈적해져 버려. 이 자궁 내막에가. 끈적끈적하면 생리가 나오긴 나는데 검붉은색이 나와. 밝은 선홍색이 나와야 되는데 검붉은색이 나오면 이때부터 생리통이 심하고요. 그런 사람들 꼭 냉대를 달고 삽니다. 다시 말해 자궁 내에는 유해균이 많은 것이다. 아니면은 유해균이 많은 것이다. 유해균이죠.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건조증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늘 질염이 노출되는데 딱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제가 홍채를 수많이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은 임신이 안 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임신 안 된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 대장하수가 많아. 대장하수가. 그리고 여기가 늘 차단약이야. 그럼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많은 정자가 엄청나게 수영을 하고 말이 갑니다. 갔는데 자궁 안 온도가 너무 찬 거야. 여러분 아무리 수영 선수가 물이 차면 운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수영이 안 되겠죠? 애들이 막 가자 하고 있는데 온도가 너무 차가지고 활동을 못해.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이 자식들 뭐 희한한 놈들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헬렐령들이 들어왔다 이거 다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다 이거 잡아먹혀가지고 여기 난자들이 애절하게 서방을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 그럼 임신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먹으면 죽일 거야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 온도가 차게 되면요 정자가 활동량도 없지만은 다 식균작용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을 임신을 많이 시켜줬어.
잘 들어봐. 내가 직접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야. 너 잘 들어야지. 졸다가 그러면 안 돼. 이런 분들은요, 자궁을 따뜻하게 좋아. 여러분, 저기, 뭐 그런 세대도 계십니다만, 옛날에서는 그 부뚜막에서 이렇게 나무를 떼던 세대예요, 제가. 근데 어떻게 엄마들 보면 어때요? 다리를 벌리고, 몸빼 입고, 치마를 입고, 불을 뗐어, 안 뗐어? 거기서 원적이성이 나와, 안 나와? 다리를 벌고 이렇게 막 하니까 얼마나 항상 자궁이 따뜻했어. 그리고 아랫목 늘 따뜻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막 숭숭 나와버렸어, 그냥. 오죽하면 허준 동의보면 생산했댔을까? 근데 요즘 여성분들은요, 자궁이 안 열려요. 골반이 안 열려. 왜 그러냐면, 아랫배가 차고 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참 그 얘기를 출산하지 못하고 뭘 했어요? 제왕절개선이 많았어. 한번 제왕절개 사람은 늘 제왕절개를 해야 돼. 이 원리를 알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방법을 이야기해줘가지고 임신을 시켜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 흥행결장을 여기를 치료를 해야 돼. 자, 이것이 과식과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식을 좀 식단을 줄여야 되겠어. 더 퍼먹어야겠어. 줄여야 되겠죠. 줄이시고 이 방법은 소식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더 좋은 것은 이 횡행갈장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요즘 인근에 그 놀이터 공원 가면은 경사판 쳐져 있죠. 경사판. 다리 몽돌 위로 올리고 거기서 인물 이렇게 하거나 좀 이렇게 늘 거꾸리로 그렇지 거꾸리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 물구나무 쓰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물구나무는 굉장히 시원. 왜냐하면 텐션을 받고 있던 장이 정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은 소식을 자주 먹는 건 괜찮아요. 한꺼번에 과식이 위험하다는 거지. 또 뭐가 위험해요? 폭식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 거의 다가 대장하수를 앓고 있습니다.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상관없으나 한꺼번에 과식을 하거나 막 그냥 굶주렸다 그냥 한꺼번에 폭식 이것도 위험해. 이런 사람들은 깜찍하게 대장하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고 냉하다 안 냉하다? 냉하다. 차고 냉하니까 생리통이 있어 없어? 생리통이 있으면 두통이 있어 없어? 두통이 있으면 눈알이 벌렁벌렁해 그냥 시원해? 벌렁벌렁해. 그래서 장에서 많은 원인인자 팩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인근에 저기 경사판 체제에서 횡행결장을 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장을 가지고 있으면 장이 뒤틀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장을 막 뒤틀린 게 있잖아요. 장이 막 꼬인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럴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장경련? 그거 다 봐줄게. 예? 봐줄게. 어쨌거나 혹시 내 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꾸 늘 생리 때 고생을 한다 그것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 소음메이는 검정을 입지 마라. 검정색. 그리고 진청색. 진밥 검은 거 입지 마요. 더 냉이 많아집니다. 여성들은요. 자궁이 따뜻해야 된다 아니면 차야 된다? 여성들은 따뜻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따뜻한 게 좋을까 아니면 시원한 게 좋을까? 왜 그냥? 저도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포항제철이나 광야절 간 사람들은요. 임신을 못 시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뜨거운 그 아주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자수가 굉장히 현저히 감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을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성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스텝이 약하다냐. 왜 이렇게 뭐 그런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남성들은 시연에 강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꼬마들 보면은 항상 내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항상 가장 제일 건강한 게 뭐냐면 혹시 상급반스 남성도 입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전립선 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 사모님은 뭐 팬티를 안 입고 다니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절대 상가 팬티 버리세요.
차라리 반바지 같은 팬티 있죠? 그걸 해야 돼. 네, 남성들은요, 꽉 낑기게 입어보면 정력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실험했을까, 안 했을까? 실험했어요. 많이 실험했겠죠. 제가. 왜 안 했겠어요? 제가 실험해보니까 그러지. 그래서 옛날에 저조 왕조시대나 고려 왕조시대 때 보면 왕자를 체포할 때 거기 사타구니를 만져가지고 축축하면 왕자를 체포를 안 했어. 오래 못 산다 이거야. 예? 꼬실꼬실해야 돼. 그래서 남성들은 팬티를 상업 팬티를 입지 말고 트렁크 팬티 있죠. 예. 혹시 우리 남편이 징그럽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꽉 조여놔봐라. 그러면 제명이 잘 못 살 거야. 예? 방법 좋은 거 하나 알려주네 그냥. 자, 마지막 이거 이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과민성 내장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림 보자마자 벌써 짜증나게 보여, 즐겁게 보여. 이건요, 징글징글하게 잘 안 났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이라는데 상행결장부터 벌써 고래 힘줄처럼 찔겨 있어. 결이 있어 없어? 결이 없는 데는 연동운동이 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환경이 바뀐 데만 가면요, 막 배는 아파 죽겠는데 나오질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심해. 말 그대로 과민, 민감해가지고 뭘 잘못 먹으면 화장실을 팍 가려야 돼. 잠깐만요. 간 사람들이 있어. 맥주가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낙지만 먹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 먹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시리스 음식 먹어도 달려간 사람인데, 왜 그래? 과민성 대장. 말 그대로 민감한데 더 민감한 사람. 어쩔 때는 막 설사 기운이 있다가, 어쩔 때는 막 변비가 심한 사람이 있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약을 들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머리로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돈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요, 장은 연동운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이 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물이 없으면 절대 좋은 식품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은 지렁이와 같아요. 지렁이도 연동운동으로 가죠. 한번 따서 볼까요? 장은 지렁이와 같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거리죠? 자극을 받아서 꿈틀거리겠어? 아니면 그냥 꿈틀거리겠어? 자극을 받아야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장도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보다 보면 꼭 숲 사이로 다녀야 되는데 얘가 마율해가지고 도로가나 신장도로 나와. 그러면 죽어 안 죽어? 장은 물기가 없으면 연동운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굳어지고요. 경직성을 띠고 더 중요한 것은 딱딱해지면 용종이 생기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안 드신 분들은 오늘부터 물을 음양탕을 먹어야 돼요. 음양탕. 무슨 탕? 음양탕이 뭘까? 제가 7시마다 글 쓰는 우리 부산의 사연주의 이사라고 있는데, 제가 음양탕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음양탕 먹으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던데, 음양탕은 뭐냐면요, 컵에다가 따뜻한 물 2분의 1, 그 다음에 찬물을 2분의 1 섞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 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기 좋다, 아니면은 음양탕을 먹기 좋다?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과 찬물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남과 동시에 충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기포가 생길까 안 생길까? 그걸 우리가 이온화된 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온수 들어봤죠? 사실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음양탕을 먹으면 섞으면요, 딱 만나면 얘들은 뭔가 이온화돼. 그리고 에너지가 생겨. 다시 말해서 유식하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워터라고 그래. 무슨 워터? 더 의식할 만한 클래스 워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물을 먹게 되면 그냥 미지근물로 다릅니다. 미지근물은 이미 그냥 미지근물이고, 음양탕은 뭐냐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준다 해서 음양탕이라 했는데, 호진 동의보감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직 효과가 있으면 뭐라고 하겠냐면 음양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정수기 가면 어떻게 하죠? 음양탕으로 드시는 게 좋아. 음양탕 먹으시면 아무리 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인체는 그 온도가 딱 좋아. 따섭니다. 딱 좋아. 아주 좋아. 딱 좋아. 그 물을 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과민성 대장염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장이 안 좋아서 먹는 약은요. 어떠냐면 들어가면 장을 푸르르 떨게 만들어버려.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어. 교감신경은 부경신경 그런 신경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약을 억지로 이으니까 어때요? 그때 그냥 얘들이 자극받아가지고 후루룩 떨어버려가지고 설사를 이렇게 변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장은 제2의 내려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나를 포기했구나. 그 약만 들어올 때만 움직이지 아예 안 움직여. 이걸 유시가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장무력증.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늘 소화제 먹는 사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위무력증. 아주 쉽게 설명한다는데 좀 알아듣는가 모르겠어? 알아듣겠죠? 이것을 먹으면 나중에 말년이 안 좋습니다. 용종수는 당연하고 반드시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은 자주 드시는 게 뭐냐면 지렁이는 물이 있으면 움직이지만 물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물을 드시고 또 하나는 뭐냐? 자극을 시키라죠. 자극. 여러분 여기 결 모양을 잃어버리는 이 고래 힘줄 같은 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때려줘야 돼. 막 주먹으로 치란 뜻이 아니고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저는 돈이 안 들어간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베란다 가면은 굴러다니는 훌라후프 있죠? 훌라후프 있죠? 네, 훌라후프 있는데 댁에 가면은 베란다에서 구석지에 얌전히 다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보기만 하지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훌라후프를 돌리셔야 돼요. 훌라후프가 안에가 눈구멍이 있어 없어? 눈구멍이 왜 있을까? 그렇지. 요즘은 더 기능성 돼가지고 뭐 원적외선이 나온다, 뭐 파동이 나온다 그런 기능성 훌라후프도 있는데 그것이 장을 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아파 안 아파? 아픈데요. 멍이 들어요. 왜? 여러분 멍이 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혈관이 터진다는 이야기고 모혈관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멍이 든 게 맞습니다. 자주 돌려주면 혈액순환 될까 안 될까? 그 훌라후프를 돌리면 두껍게 옷을 입고 오면 효과가 없어. 마찰을 시켜주면 열감이 생겨 안 생겨? 열감을 생기면요 장이 좋아해요. 아랫배가 찬 사람들 공통점 전부 다 장이 온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랫배가 차다냐? 장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 열감을 내주기 위해서 훌라후프를 애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어떤 의사도 제대로 된 훌라후프 돌리는 방법을 모르더라. 여러분 질문은 던져보기 잘 아는가요? 장이 좋아지고 좋은 훌라후프를 돌리는 방법. 1번 잘 들어봐. 1번 물을 애절하게 먹는다. 2번 물을 먹고 훌라후프를 애절하게 돌린다. 3번 훌라후프를 돌리고 물을 먹는다. 3번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사는가 그렇게 물어본다. 물을 먹고 자 2번 물을 먹고 훌라후프 돌린다. 2번요 손 들어봐요. 저기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봤어요. 세 사람. 무슨 소리야? 훌라후프를 돌리고 물을 먹는다. 성님 많이 들었네요. 아니면 물만 애절하게 먹는다. 야, 눈치가 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물을 먹으면 이가 처집니다. 이하수가 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물 먹고 운동한 거 봤어요? 여러분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면요. 장이 매를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세포속에 있는 노폐물을 품어낼까 안 품어낼까? 아이고 막 품어낸다고. 막 가스가 나오고요. 세포 속에 있는 구질구질한 찌꺼기들, 안 좋은 공기들이 품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음양탕을 드셔야지 물 먹고 훌라후프 돌리면 그것은 이하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락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딱 피부 마사지 가면 원장들이 마지막에 할 때 선생님 그냥 가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잔 하고 가셔요. 이렇게 해줘.
우리가 뭐 마사지를 하거나 뭐 경락을 하거나 이렇게 오면 마지막에 가기 전에 반드시 물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나온 독소들 그리고 이렇게 세포수를 자극하다 나오는 찌꺼기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 한 잔이나 한 2잔 정도를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의사들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물을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허리가 살아요. 여러분,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지방이 빠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이 살아야 되는데 절대 굶었거나 어떤 식품을 먹어서는 그거 별로, 물론 장은 좋아지기입니다. 몸매는 안 살아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처질까요? 안 처질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 처지는 거 있어요. 가슴이 일단 처집니다. 가슴이 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볼살이 처집니다. 그리고 주름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 남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살 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놓으면 철퍼다. 저렇게 놓으면 철퍼다. 뒤집으면 벌렁벌렁. 이거 제일 남성들이 제일 싫어요. 여성들은 살 빠진 것이어서 좋을지 모르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절대 무리 운동 하지 말고 훌라후프 운동과 물만 드시면 좋아. 우리가 그걸 등축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운동? 등축이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축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표가 안 나? 안 나요. 칭그레 간다 그냥 아이고 그냥 못하겠다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 알통이 생겨요. 알통이 생기고 나갈 이게 볼륨이 있을 때는 볼륨이 있고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허리는 자꾸 때려주잖아요. 자기 갈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훌라후프로 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데 지나친 운동보다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나이를 40세 넘어서는 그런 운동이 제일 좋아요. 오히려 산에 가가지고요. 관절 생사는 많습니다. 올라갈 땐 좋은데 반드시 올라간 사람들 공통점. 내려올 때 막 뛰어서 내려와. 뛰어서 내려오면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이 연골이 파괴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철 타면요. 계단 올라갈 때는 무조건 계단 올라가세요. S를 타지 마시고. 내려올 때는 그냥 절대 엘리베이터나 차라리 에스컬레이터 내려오시고. 절대 내려올 때 문제가 와요. 나이가 40에 넘으면은 여기 활액막에 갖고 있는 활근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그리고 내려오면 막 쿵쿵거려가지고 이렇게 연골이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할막에 염증이 와가지고 퇴행성이 빨리 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다이어트 된 것도 좀 내가 알려줘야 되나? 다이어트. 여러분 제가 공을 여기를 가져왔네. 자, 제가 심심하게 가져왔을까요? 도움을 드리려고 가져왔을까요? 도움을 드리려고요. 그렇죠. 이거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아랫배가 불룩 튀어나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랫배를 집어넣긴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성질을 펴가지고 훌라후프를 못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의원 가면은 다이어트 침을 놓는 데가 있어. 에? 어디냐면 아니 침 안 나가지고 무슨 저기 다이어트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고골과 그 다음에 배꼽 있죠? 이 중간에 중안이라는 혈이 있어. 거기다가 침을 한 대 딱 놔버려. 침. 아, 여러분들 노란 게, 한의사 말이야, 한의사. 한의사들이 거기다 그 약 처방을 하는데, 그 중안혈, 여기 고골, 여기 맹치 있죠? 근데 배꼽 사이에 중안혈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이제 옛날 카이로프리틱을 많이 했다 했죠? 경락. 거기를 만져보면, 딱딱하게 탁구멍 같은 적이 있어. 유식하게 뭐냐면, 사기라고 그래, 사기. 죽어있는 기운. 딱 만지면 덩어리가 있어. 거기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운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여기는 더 차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녹이기 위해서 침을 딱 놓습니다. 침을 놓으면은 우리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동종 물질이 들어온 거야? 내 몸에 전부터가 들어왔으니 비상이 걸렸어? 안 걸렸을까? 그래가지고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다 몰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계속 공격화해가지고 그 단단한 것들을 녹여낸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세포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면역세포가? NK세포로 많이 들어봤죠? 마크로파지는 이 대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약 5천억 개 정도 있어. 몇 개? 어마어마하죠? 그게 달려가지고 그냥 내 몸에 전봇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면 공을 사. 근데 이런 공은 안 좋아. 제가 하수비 이걸 샀는데 이런 농구공 있죠? 농구공. 그걸 사가지고 배꼽과 이 명치는 중간에다 대고 개구리 뒷다리 뻗듯이 뻗어. 그러면은 아플까 안 아플까요? 1번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요. 본인 체중이 오죽 무거워? 지금 오죽 무겁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뻗어서 이걸 돌려. 이야 아프긴 한데 이걸 돌리면 있죠. 복부 비만 내장지방 알죠? 내장지방이 무서워 아니면 피하지방이 무서워? 피하지방은요 지방 흡입수를 뺄 수가 있어. 근데 내장지방은 지방 흡입술이 안 돼.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돌리면은 지방이 부서져. 예? 지방이 부서진다. 그리고 방귀 낀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다음날 소변을 보면 찌렁내가 심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지방을 녹이려면요 한 달을 요지랑 1시간 더 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 한 10분 정도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힘든 걸 싫어해. 그러니 공을 하나 사가지고 가운데 대고 이걸 돌립니다. 처음에 무조건 맡기면 힘들어. 살짝 자극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요 방귀 낀 사람도 있고 모은 사람도 있는데 내장지방만 사라져도요 체지방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한 달만 하면요 보건소 가서 한번 검사해놓고 한 달만 해봐. 그러면 야 놀랍게 어떤 사람은 뭐 1.5kg가 빠졌네 2kg가 빠졌네. 근데 빠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는 게 더 중요할까 체지방이 빠지는 게 더 중요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그냥 살만 빼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살 빼면요 가슴 처지고요 얼굴 퍼지고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조절해가면서 빼줘야 돼. 우리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거 효과 좋다니까 어떤 사람은 2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심해. 다음날 아침에 아이고 배 아파가지고 푹푹 긴 사람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 안 차나요? 분명히 할 것 같아. 절대 10분 넘어오지 마. 아파 힘들어. 어떤 사람은 3시간 5시간 한 사람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떠리 아파. 아이고 죽겠어. 에이. 그런 사람이 나 미리 말한 거야 내가. 한 10분 정도 힘드니까 가장 효과적인 말씀드릴게요. 농구공으로 내 배를 짓이겨 놓은 다음에 훌라후프 부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런 것 쪽에 연구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짓이겨 놓고요. 훌라후프 부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방이 떨어져 나갈까 안 떨어져 나갈까? 이 복부 지방은요. 왜 힘드냐면 한 3달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이겨버리라고. 그러면 다음날 그냥 막 찌꺼기가 나오고요. 오줌도 막 찌른 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변비가 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이 살아. 장은 자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거 끝낼 거예요. 이제 5분 안에. 장은 뭐가 같다고 제가 그랬죠? 지렁이 같다 했잖아. 자극을 안 시키면 절대 약으로 안 됩니다. 식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식품으로 뭐 3kg 빠졌다 5kg 빠졌다 하는 건데 그건 거의다가 단월정 단식으로 하는 거지. 그것은 장을 회복시켜야 되는 게 아닌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요현상입니다. 이 장은요. 그리고 자극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아플까 봐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장이 살아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면역세포가 장에 몇 프로가 있다고요? 몇 프로? 면역세포가 70%가 몰려있다 있잖아. 70%가. 뭐 겨드랑이 여기 있죠? 이쪽에 임파선 서해부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장에 70% 몰려있기 때문에 장만 건강하면 만사 오케이인데 그걸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이 농구, 그냥 공 말고 농구공 해야 됩니다.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쭉 자극을 해주면서 훌라후프를 하면은 그냥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보다 효과가 더 만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 하지 마요. 나이 먹어가지고 힘든 운동한 사람처럼 바보스 같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밥을 먹게 되면 또 도로아민 타블이에요. 그래서 장은 자극을 해주면 놀랍게도 장을 고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다이어트. 내 몸의 밸런스를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장을 활성화시켜주면요. 머리가 맑아져. 뭐 근육이 심하다고요? 아이고 막 눈알이 충혈이 심하다고요? 막 두통이 심하다고요? 여러분 장만 활성화시키면 그런 것들이 감퇴됩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끊을 때 아프다고 그래. 가서 검사 이상은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암을 수술했는데 허리가 나서 없어. 무슨 말일까요? 장에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대장암 환자가 암이 왔는데 허리가 늘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장암 수술했는데 허리가 좋아졌어. 그만큼 뭘 이야기냐면 대장의 독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인플루언스를 엄청나게 끼쳐버립니다. 그리고 백내장 빨리 온 거요. 눈이 침침한 거요. 거의 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발생되는 열은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열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밑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잘 쌓인 것처럼 열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병이 심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열감이 위로 옵니다. 그리고 눈이 충혈이 많고요. 그리고 비움은 더 심해지고요. 열이 많으니까 화끈거리고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약으로 조절해보는데 약이 조절이 안 되고 장을 개선해주고 활성화시켰더니 하루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싸니까 두통 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더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쪽에 연구를 의사보다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왜 냉대가 많았는지 왜 생리가 심한지 그 안에만 쳐다보지 그 원인을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영역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거시적으로 보면 장의 독소에서 생기는 이 텐션, 압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팬티를 빨간색과 노란색만 입으세요. 하얀색은 무난합니다. 검정은 거 버려. 실제로 이것은 의학계에서도 미국에서는 얘들은 그런 걸 좀 자르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빼고 그러는데 속 내일을 검게 입은 사람들 암이 많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채가 홍채를 저한테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데 무슨 의학 잡지를 봤는데 아이고 송 교수님 송 교수님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속 내일을 검게 입은 사람일수록 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옷을 되도록이면 밝은 톤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예? 유난히 어두운 색깔 입은 사람도 있잖아요. 병이 많습니다. 저 옷이 좀 밝은 색깔 정도예요? 아니면 어두운 색깔 정도예요? 저는 좋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밝은 기운. 그죠?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장의 만병의 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장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면역세포가 70%가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면역기능이 활성화되고 요즘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 쪽에 굉장히 엄청난 항체 역할, 안티바디 역할을 해줍니다. 백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장이 건강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안 되겠네요. 그거 사셔가지고 음양탕 있죠, 음양탕 하셔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훌라후프를 돌면서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한쪽으로 돌리는데 한쪽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한쪽은 잘 돌아가는데 한쪽은 안 돌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훌라후프 없이 하면 되잖아. 훌라후프 없이. 그걸 내가 말을 해줘야 될 거야. 양쪽을 해줘야 돼. 훌라후프 돌리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골반이 잘 맞춰집니다. 골반이. 네, 그래서 여기는 엄지뼈라고 그러죠?
저기 힙 조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면 힙 조인트도 나중에 문제도 안 오고 고관절염이 안 올 수 있대. 그것은 그냥 본인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려오세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해야지. 어떤 사람 막 너무 심하게 그것도 안 좋아. 그것은 오늘 제가 강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장을 사랑해야 돼. 네? 그 무슨 탕? 음양탕을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앞으로 세상 갈수록 힘들 거고,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데, 우리 몸에 가장 매년 시스템의 방어 기전이 날 수 있는 장을 사랑하고, 장을 아끼고, 장을 오늘부터 쓰다듬으면서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건강 쪽에 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